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나를 피하는 것 같다.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줄어든다. 자녀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고민들,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을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고 존경받는 분이 되실 수 있어요. 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시니어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5가지 함정부터 시작해서 진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까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마지막에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매력적이 되는 소통의 비밀까지 공개할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빠지기 쉬운 5가지 착각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착각들 때문에 정말 많은 시니어분들이 노후를 망치고 계세요. 첫 번째 착각,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60대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체력도 괜찮고 경험도 풍부하고 의욕도 있죠. 하지만 70대, 80대가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생각해 보세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이런 것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가족 상황도 변할 수 있고요. 배우자가 아프거나 손자, 손녀를 봐달라는 요청이 생길 수도 있어요. 경제 환경 변화는 또 어떻고요? 코로나19 같은 상황이 또 올 수도 있고 경기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도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평생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착각, 월 23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통계의 함정.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이런 평균 수치들 절대 믿지 마세요. 노후에 월 230만 원이면 된다. 연금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이건 평균의 함정이에요. 건강 상태, 거주 지역,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필요한 돈은 천차만별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것과 지방에서 사는 것도 다르고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의 생활비도 완전히 달라요. 특히 간병비나 의료비 같은 변수는 평균치로 계산할 수 없어요. 한 번의 큰 수술비가 몇 년치 생활비를 날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심장 수술 한 번에 5천만 원이 들어간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평균 수치에 의존해서 노후 계획을 세우시면 안 됩니다. 본인만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해요. 세 번째 착각, 자녀에게 많이 투자하면 나중에 돌봐줄 것이다.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착각이에요. 내가 아이들 교육비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나중에 효도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자녀들은 정말 바빠요. 자신의 직장 생활도 힘들고 자녀 양육비도 많이 들고 집값은 또 얼마나 비싸요?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울 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설사 여유가 있다고 해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과 간병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간병은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순서는 이거예요. 내 100세 자금 플랜을 먼저 확실하게 확보한 다음에 그 범위 내에서 자녀를 도와야 해요. 순서를 바꾸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착각, 아프면 자녀들이 돌봐줄 것이다. 이것도 정말 위험한 기대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요즘 자녀들은 대부분 맞벌이를 해야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프시면 누가 간병을 할 수 있겠어요? 며느리한테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도 현실적이지 않아요. 며느리도 자신의 부모님이 있고 자신의 삶이 있어요. 남의 집 며느리한테 간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죠. 그리고 간병이라는 게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개월, 몇 년씩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런 부담을 지우면 가족 관계만 악화될 뿐이에요. 실제로 간병 문제로 가족이 파탄 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시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5번째 착각, 다른 사람 따라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면 된다. 이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누구는 비트코인으로 몇 억 벌었다더라. 어떤 주식이 10배 올랐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혹하시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보 격차는 커져요.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SNS로 빠르게 소통하면서 투자하는데 시니어분들은 그런 정보망에서 소외되기 쉬워요. 그리고 리스크 감당 능력도 떨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투자에 실패해도 다시 벌면 되지만 나이가 많으면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가짜 정보도 많아요. 사기도 많고요. 시니어분들을 노린 투자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고령일수록 안정성을 우선해야 해요. 대박을 노리기보다는 안전하게 자산을 보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났으니 본격적으로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핵심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자립, 절제, 그리고 건강과 열정 관리입니다. 1. 자립,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홀로서기의 힘. 자립이라는 건 단순히 경제적 독립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경제적 자립부터 말씀드릴게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많은 돈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신체적 자립도 중요해요. 기본적인 집안일, 간단한 요리, 병원 가기, 은행 업무 보기. 이런 일상적인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기본적인 능력들이 정말 중요해집니다. 정서적 자립은 또 어떻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스스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의 관심이나 인정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만족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사회적 자립도 빼놓을 수 없어요.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아닌 본인만의 인간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동호회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쇼핑 같은 기술도 익혀두세요. 요즘은 이런 기술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예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꾸준히 배우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2. 절제, 나이에 맞지 않는 욕심 내려놓기의 지혜. 절제는 단순히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나이에 맞는 적절함을 아는 지혜라고 할 수 있죠. 먼저 재물욕부터 정리하셔야 해요. 젊었을 때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모으려는 욕심이 당연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욕심을 조금씩 줄여나가야 해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죠. 지위욕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의 권력이나 지위에 계속 매달리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부담스러워해요. 내가 예전에 과장이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인정욕도 조절하셔야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것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대신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세요.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며 느끼는 만족, 맛있는 차 한 잔의 여유,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며 느끼는 기쁨. 이런 소소하지만 확실한 것들에서 행복을 찾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절제는 품격으로 이어져요. 욕심이 많고 집착이 강한 사람보다는 담담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3. 건강과 열정 관리 끝까지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 건강 관리는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열정 관리예요. 신체적 건강부터 말씀드릴게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지키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특별한 건강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충실히 하는 거예요.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마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건강할 때는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중에 큰 병이 생기면 그때는 이미 늦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신적 건강이에요. 특히 호기심과 흥미의 불씨를 계속 살려두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진짜 젊음의 비결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제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 배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진짜 늙게 만드는 거예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취미도 다양하게 가지시길 바래요. 하나의 취미에만 매달리지 말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세요. 그림, 음악, 독서, 정원 가꾸기, 요리.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활동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독하게 실천하셔야 해요. 미루거나 대충 하면 절대 안 됩니다. 1. 완전한 자립생활 구조 만들기. 먼저 주거 환경부터 점검해 보세요. 현재 살고 계신 집이 나이가 들어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구조인가요? 계단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요? 화장실이나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은 없나요? 병원이나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들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나요? 대중교통은 편리한가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미리 해결하셔야 해요.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나이가 더 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집안 시설도 점검해 보세요. 문턱 같은 건 없애고 손잡이는 설치하고 조명은 충분히 밝게 해두세요. 작은 변화지만 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세요. 가족만으로는 부족해요. 동호회든 종교 모임이든 봉사활동이든 일주일에 몇 번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임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거든요.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해두세요. 갑자기 쓰러졌을 때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어떤 병원에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고 가족들과 공유해 두세요. 2. 운동과 건강 습관을 체질로 만들기. 이건 정말 독하게 하셔야 해요. 운동과 건강 관리를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로 생각하세요. 금연부터 시작할게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오늘 당장 끊으세요. 나이가 이미 많은데 지금 끊으면 뭐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끊어도 효과가 있어요. 60대에 끊어도 70대에 끊어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술도 적정량으로 줄이세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매일 마시거나 과음하는 습관은 반드시 고치셔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운동은 매일 하셔야 해요. 격한 운동이 아니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요. 걷기가 가장 좋아요. 하루에 최소 30분, 가능하면 1시간 정도 걸으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계속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스트레칭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관절이 굳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도 필요해요.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 많거든요. 스쿼트,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시면 근육량 감소를 막을 수 있어요. 정기 건강검진은 절대 빠뜨리지 마세요. 귀찮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건 정말 중요해요. 조기 발견이 되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적게 들어요. 식습관도 신경 쓰세요.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도 중요해요. 수면 패턴도 관리하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만드시고 낮잠은 너무 오래 주무시지 마세요. 3.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는 열정 관리 시스템. 이게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억지로 시킬 수 없고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먼저 본인만의 관심사를 찾으세요. 다른 사람이 재미있어 하는 걸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본인이 좋아하는 것, 본인이 흥미를 느끼는 것을 찾아야 해요. 독서든 그림이든 음악이든 정원 가꾸기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진짜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해요. 목표를 세우세요. 크고 작은 목표들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해요. 올해는 책 50권 읽기, 새로운 요리 10가지 배우기, 손자와 캠핑 가기. 이런 구체적인 목표들이 있어야 삶에 활력이 생겨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 나이가 몇인데 뭘 새로 배워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서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즐기면서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세요. 기록을 남기는 습관도 좋아요. 일기를 쓰거나 사진을 찍거나 블로그를 쓰거나 본인의 활동들을 기록으로 남겨두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추억도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만 즐기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세요. 그러면 더 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볼 시간이에요. 은퇴 경쟁력 7가지를 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는 꿈 경쟁력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으신가요? 꿈이라니 이 나이에 무슨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크고 작은 목표들, 하고 싶은 일들, 가보고 싶은 곳들, 이런 것들이 모두 꿈이에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올해는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 손자와 함께 캠핑을 가보고 싶다.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고 싶다.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구체적인 꿈들이 있으신가요? 이런 꿈들이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매일매일이 의미 있어지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죠. 반대로 꿈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해져요.
꿈은 꼭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작고 소소한 것들도 좋아요. 중요한 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만족감이에요. 드림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종이에 적어도 좋고 스마트폰에 메모해도 좋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하나씩 실현해 나가세요. 두 번째는 건강 경쟁력입니다. 같은 나이 친구들과 만나봤을 때 여러분의 기초 체력과 생활 습관은 어느 정도인가요? 구체적으로 체크해 보세요. 계단 3층 정도 올라갈 수 있나요? 30분 정도 연속으로 걸을 수 있나요?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나요?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나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동년배 친구들과 비교해 보세요. 만약 평균 이하라면 지금부터라도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해요. 건강 습관도 점검해 보세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계신가요? 금연, 절주는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정기 건강검진은 받고 계신가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아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죠.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세 번째는 돈 경쟁력입니다.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먼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연금,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100세까지의 지출 계획을 세워보세요. 생활비는 월 얼마나 들 것인지, 의료비는 얼마나 준비해야 할지, 여가비는 어느 정도 배정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특히 70대, 80대, 90대별로 다른 지출 패턴을 고려하셔야 해요. 70대에는 활동적인 여가비가 많이 들고 80대 이후에는 의료비와 간병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거든요. 월별 수입과 지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세요. 가계부를 쓰시는 것도 좋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네 번째는 일거리 경쟁력입니다. 완전히 은퇴하더라도 작은 소득원이나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되어요. 소득 활동부터 생각해 보세요.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본인의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소득이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미 있는 활동들이 있으면 좋아요. 봉사활동, 재능 기부, 멘토링, 이런 활동들을 통해 사회적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취미 활동도 다양하게 준비하세요. 하나의 취미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계세요. 날씨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미들이 있으면 좋거든요. 다섯 번째는 가족 경쟁력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은 없는지, 서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인지 점검해 보세요. 배우자와의 관계부터 살펴보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계신가요? 대화는 잘 되고 있나요?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나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너무 간섭하지는 않으시나요? 반대로 너무 무관심하지도 않으신가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계신가요?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으로 가족들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는 관계 경쟁력입니다. 가족 외에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오랜 친구들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만나시나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내시나요? 새로운 인간관계도 만들어가고 계신가요? 동호회, 종교 모임,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런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계신가요?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인사는 나누시나요?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인가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기브 언드 테이크예요. 받기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베풀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지세요. 마지막은 품격과 이미지입니다. 이건 가장 어려운 평가일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해요. 내 말과 행동에서 품격이 느껴지나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부담스러워하나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나요? 아니면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나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나요? 아니면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말을 하나요? 예의와 매너는 어떠신가요? 기본적인 인사, 고마운 표현, 미안한 표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계신가요? 옷차림과 몸단장도 신경 쓰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도 품격의 일부예요. 이제 구체적인 결단을 내릴 시간입니다. 미루면 미룰수록 더 어려워져요. 지금 당장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셔야 해요. 첫 번째 결단, 나는 내 돈을 다 쓰고 죽겠다. 첫 번째 결단은 자산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유산을 남기려는 강박에서 벗어나세요. 물론 여유가 있다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는 살아있을 때 본인이 제대로 쓰는 게 더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100세까지 어떻게 살 것인지 연도별 계획을 세워보세요. 70대에는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일 때니까 여행비나 취미비를 좀 더 많이 배정하세요. 하고 싶은 일들을 이때 해두는 거예요. 80대에는 건강이 조금씩 나빠질 수 있으니 의료비 비중을 높이세요. 그리고 생활의 편의를 위한 비용들도 고려해야 해요. 90대 이후에는 간병비나 요양비 같은 것들을 많이 준비해 두세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우면 언제 어떤 돈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결단, 건강관리 즉시 실행. 두 번째 결단은 건강관리를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지금 당장 끊으세요. 하루 이틀 더 피워도 뭐 어때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해요.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게 좋아요. 술도 적정량으로 줄이세요. 매일 마시던 습관이 있다면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이고 한 번에 마시는 양도 줄이세요. 운동은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처음에는 집 주변을 10분만 걸어도 좋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며칠 지나면 20분, 30분으로 늘려가면 되거든요. 정기 건강검진 일정도 지금 당장 잡으세요. 미루지 마세요. 건강검진을 받아보면 현재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식습관도 조금씩 바꿔나가세요.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리세요. 급하게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세 번째 결단, 거주지 최종 선택. 세 번째 결단은 어디서 여생을 보낼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을 그대로 유지할 건지부터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는 곳이 나이가 들어서도 살기 편한 곳인가요? 병원, 마트, 은행 같은 필수 시설들이 가까이 있나요? 대중교통은 편리한가요? 만약 현재 살고 있는 곳이 노후에 적합하지 않다면 이주를 고려해야 해요. 자녀들 근처로 갈 건지, 실버타운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갈 건지, 각각의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자녀들 근처로 가면 가족과 가까이 살 수 있지만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어요. 실버타운은 편의시설이 좋지만
비용이 많이 들죠. 지방으로 가면 생활비는 저렴하지만 문화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결정은 여러분의 자산 구조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사할 건지, 전세로 살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할 건지,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해요. 중요한 건 미루지 않는 거예요. 지금 결정하기 어렵더라도 적어도 방향은 정해두세요. 그래야 그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6부 매력적인 시니어가 되는 소통의 비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매력적이 되는 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봤더니 말과 행동에 특별한 비밀이 있었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주책. 먼저 평판을 깎는 행동들부터 점검해 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정말 매력을 떨어뜨려요. 첫째, 잔소리 과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말했잖아.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나요? 잔소리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둘째,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면 사람들이 피하게 돼요. 셋째, 험담과 비난 습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실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시나요? 이런 습관은 본인의 이미지도 나쁘게 만들어요. 넷째, 쉽게 화내고 짜증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금세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면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다섯째, 지나친 따짐과 토 달기입니다. 모든 일에 토를 달고 자꾸 따지려고 하면 상대방이 지쳐요. 여섯째, 고집불통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되죠. 일곱째, 나이로 누르기와 반말 갑질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반말하거나 내가 네 나이 때는 으로 시작하는 말들. 이런 건 정말 피하셔야 해요. 품격 있는 나이값의 4가지 요소. 진짜 나이값을 하는 분들의 특징은 이래요. 첫째, 덕성과 너그러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둘째, 경륜에서 나온 진짜 지혜입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적절한 때에 나누는 거예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않아야 해요. 셋째, 기본 규범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교통신호, 공공예절, 기본적인 매너. 이런 것들을 모범적으로 지켜야 해요. 넷째, 낮은 목소리로 조용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시끄럽게 행동하지 않아야 해요. 5가지 효과. 웃음만큼 좋은 매력 포인트는 없어요. 웃음이 주는 효과를 살펴보면 정말 놀라워요. 첫째, 상대방에게 인정과 긍정의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당신 이야기에 관심이 있어요. 당신을 좋아해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둘째, 맞장구의 효과가 있어요.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적절히 웃어주면 더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셋째, 분위기를 상승시켜요. 웃음이 있는 자리는 항상 밝고 즐거워져요. 넷째, 호감도를 높여요. 잘 웃는 사람을 보면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죠. 다섯째, 난감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어요. 어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서 웃음으로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웃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웃거나 가식적인 웃음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매력적인 3가지 화법의 비밀. 첫째, 낮춤 화법입니다. 목소리 톤과 말하는 속도를 낮추세요. 큰 소리로 빨리 말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해요. 천천히 차분하게 말하면 설득력이 훨씬 높아져요. 둘째, 긍정 화법입니다. 사소한 일들은 긍정하고 넘어가세요. 그것도 좋네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이런 식으로 일단 긍정하고 시작하세요. 모든 것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사람들이 피하게 되어요. 셋째, 건전한 유머 화법입니다. 음담패설 같은 건 절대 안 되고 가볍고 건전하게 웃길 수 있는 센스를 기르세요. 자신을 약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버려야 할 것 3가지와 지켜야 할 것 3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버려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증오와 미움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본인만 힘들어져요. 용서하고 놓아버리세요. 둘째, 분수에 안 맞는 욕심입니다. 나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재물욕이나 지위욕은 버리세요. 셋째, 자녀 의존심입니다.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 거야라는 기대는 버리고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으세요. 지켜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째, 희망과 목표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계속 목표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매일 만보 걷기 같은 것도 좋아요. 둘째, 즐길 거리입니다. 취미를 다양하게 가지세요.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해 두세요. 셋째, 호기심과 관심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계속 유지하세요. 세상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를 놓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말 많았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립하고 건강하고 열정적으로 사시되 노욕과 자녀 의존, 과잉 투자는 버리세요. 그리고 은퇴 경쟁력 7가지를 꾸준히 점검하면서 자산 설계와 건강 습관, 거주지에 대한 과감한 결정을 내리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말과 행동에서 품격과 유연함, 웃음과 긍정을 습관화해서 매력 자본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예요. 나이가 든다는 건 단순히 늙어간다는 게 아닙니다.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이에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시기죠. 그런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매력적이고 품격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위로와 지혜를 주고 본인은 매일매일 만족스럽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당장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해나가시면 됩니다. 1년 후, 2년 후에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건강하고 더 매력적이고 더 행복한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